그래서 오늘의 하락 1.75 꽤 많이 빠졌는데 힘든 하루였지만 다도망가자는 아직도 아니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이 하락이랑 비슷한 하락을 한번 찾아보면 최근에 언제가 있었을까요? 개파락에 이 정도의 음선이 언제 있었을까요? 여기랑 똑같지 않나요? 요날 1.78 빠졌네요. 그리고 2525 마감했죠. 1.76 빠졌네. 1.76 빠지고 2525 마감했고, 오늘은 1.75 빠지고 2514 마감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개파락의 음선, 그죠? 그 전에도 이렇게 하락의 징조를 보였고 마찬가지죠. 그런데 2500 다 됐어 그러면서 한 일주일 동안 잘 받아주더니 한 달 정도 상승을 했단 말이죠. 2600까지. 그래서 여전히 2500에 대해서는 저점 매수 세력들이 들어올 확률이 높다라는 거, 저는 일단 똑같은 표 계속 말씀드립니다. 대표님. 라이스 왔어? 네, 대표님. 응. 오늘은 동물 친구랑 같이 했네요. 친구라니, 저희 사무실에 오시는 분들이 가끔 깜짝 놀랍니다. 저희 사무실에 인형이 많았어요. 절반 이상은 선물로 받은 거고요. 또 한 절반 정도는 제가 산 것도 있어요. 이렇게 유튜브 각이다 뭐 이런 거. 제 기억에 이거는 선물 받은 것 같은데. 에버랜드 호돌입니다. 에버랜드 호돌이. 오늘 호랑이 셔츠를 오늘 입어서 그래서 생각이 나서. 이것도 작년에도 가을 봄 가을에 많이 입는 옷이에요. 빨간색이고, 그리고 또 호랑이 그림이 있어서. 호랑이 또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좋아하죠. 호랑이가 영물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속담 중에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약간 오늘이 그런 날이 아닐까. 오늘 되게 힘드셨죠. 사실 저도 힘든 날이 있어요. 근데 오늘 저도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왜냐면 옵션 변동성이 오늘 생각보다 되게 커서 옵션 매매하는 것도 꽤 힘들었고요. 뭐 종목들은 뭐 중장기 매매, 중장기 투자, 단기 매매 이렇게 구분해서 하는데, 뭐 중장기 투자는 사실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하루 이틀의 변동이 크게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문제는 단기 매매인데, 단기 매매는 오히려 오버나이트 안 하고 현금 갖고 있었으면 오늘 같은 날은 정말 보수적으로 대응을 했어야 돼요. 만약에 오늘 현금으로 평상시와 똑같이 샀다 빨았다를 반복했다면 거의 뭐 10전 10패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지수가 하루 종일 꺾어 내려간 음선 마감을 했잖아요. 종가가 거의 최저가. 그러면 그 얘기는 평균값으로 종목들이 대부분 음선으로 종가 최고가 마감을 했다는 얘기니까, 오늘 같은 날은 아침에 일찌감치 음선 확정됐다 오늘은 뭐 이런 느낌이 들었다면 매매를 자제하는 게 맞는 거고, 뭐 중장기 투자는 오늘 거래소 지수 1.75% 하락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는 거고, 지수가 중요한 시기가 있고 종목이 중요한 시기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수가 중요한 시기가 찾아왔네요. 오늘의 음선으로. 한번 지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거래소 지수인데요. 오늘 종가 2514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되게 많이 움직이는 것 같아도 지금 거의 올해 한 4월 이후로, 그죠? 4월 이후로는 4월의 시작이 한 2500이었으니까 4월부터 지금 9월까지 한 6개월 정도는 저점 지금 딱 보이시죠? 4월 초 2500, 4월 말 2500, 5월 중순 2500, 7월 2520, 8월 중순 2500 살짝 깨고, 그래서 거의 5개월 정도 이상은 2500이 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고점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2600 오버슈팅 나온 거 2번 있었죠? 2650까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찌 보면 좁은 박스권이에요. 이런 거는 주봉이나 월봉으로 보면 더 확실하죠. 그죠? 요런 구간 보세요. 주봉으로 보면 팍팍팍 폭포수처럼 떨어지죠. 또는 코로나 이후에 올라갈 때 주봉으로 보면 지금 여기 10월 중순부터 연말까지 주봉으로 보세요. 그냥 매주 상승해서 굉장히 가파른 상승이 나왔죠. 그리고 작년에 주봉으로 보면 1월 폭락, 6월 폭락, 9월 폭락이 확실히 보이죠. 근데 지금 거의 4, 5개월 동안 말씀드렸지만 큰 방향성 없이 박스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좀 2500을 지지력을 좀 믿고 싶다.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난번에도 2500 올라오는 201선 전저점 뭐 이런 것들이 3중망을 형성하면서 이렇게 좀 바닥에 대한 지지 기대감이 있었는데요. 오늘 종가 2514인데 2500에 대한 심리적 지지선, 그리고 올라오는 201선이 위치하고 있는 201선 현재 2494예요. 그래서 2494, 그리고 전저점 장중 전저점이 2482고, 종가로는 지난번에 2500을 안 깼거든요. 이번에도 만약에 또 2500을 지키는 박스권의 하방 경직을 확보를 해준다면 그러면 지금 저점이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우리가 추세 매매를 할 때 또는 박스권 매매를 할 때는 지수를 다르게 봐야 되는데요. 지금은 확실히 작년에 비해서 상승장이라고 말은 하지만
계속 그 논리를 말씀드렸죠. 코로나 이후의 상승장 같은 건 절대 기대하면 안 된다고. 코로나 이후는 제로금리가 나왔기 때문에 1년 내내 그냥 매일 올랐던 거고, 지금은 제로금리 상태가 아니고 금리가 어느 정도 찼어. 뭐 언제부터 건 내려가겠지. 금리가 올라가겠지보다는 날 거 아니에요, 기대심리가. 하지만 제로금리보다는 당연히 낮지 않죠. 5%가 넘었는데 금리가. 그쵸? 그래서 오늘의 하락 1.75 꽤 많이 빠졌는데 힘든 하루였지만 다도망가자는 아직도 아니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이 하락이랑 비슷한 하락을 한번 찾아보면 최근에 언제가 있었을까요? 개파락에 이 정도의 음선이 언제 있었을까요? 여기랑 똑같지 않나요? 요날 1.78 빠졌네요. 그리고 2525 마감했죠? 1.76 빠졌네. 1.76 빠지고 2525 마감했고, 오늘은 1.75 빠지고 2514 마감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개파락의 음선, 그죠? 그 전에도 이렇게 하락의 징조를 보였고 마찬가지죠. 그런데 2500 다 됐어 그러면서 한 일주일 동안 잘 받아주더니 한 달 정도 상승을 했단 말이죠. 2600까지. 그래서 여전히 2500에 대해서는 저점 매수 세력들이 들어올 확률이 높다라는 거, 저는 일단 똑같은 뷰 계속 말씀드립니다. 지수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작년보다는 확실히 좋은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서 코로나 때만큼 좋지는 않은 건 당연한 거니까, 그래서 천천히 올라가는 한 3달, 4달로 끊으면 박스권. 그럼 박스권을 탈피하려면 어딜 돌파해야 돼요? 2650 돌파해서 2700까지는 가야 돼요. 2650, 2700 이 구간을 가지 못한다면 그냥 여전히 2500, 2600 박스권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코스닥은 거래소에 따라다니는 애니까 이렇게 보시면 코스닥이 올해 상승률이 더 높았기 때문에 아직 저 200일선은 한참 남았어요. 이제 120일선 깨고 내려온 이런 상태고요. 지수가 오늘 코스닥도 2.5% 빠졌고 거래소 1.7%대 빠졌는데 꽤 많이 빠진 것이지만 큰 틀로 봐서는 여전히 박스권의 저점이야. 이 정도로 설명드립니다. 자, 시총 상위 종목 볼게요. 오늘 거래소 시총 상위 종목은 거의 다 빠졌다고 보시면 되겠죠. 한 10개 하나씩 밖에 못 올랐죠? 그죠? 12위에 하나 오르고 23위에 하나 오르고 그 아래 41위에 하나 오르고 했으니까 오늘 10종목 중에 하나. 대형주가 이렇다는 얘기는 코스닥이나 소형주도 뻔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오늘 10종목 중에 하나 오른 장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 3일 내내 왜 4계좌만 팔았지? 왜 나만 5개 중에 하나 오르고 10개 오르고 중에 하나 오르지라고 자책하실 필요는 없고요. 시장 전체가 빠진 한 주다. 주봉으로 보시면 더 확실히 알죠. 코스닥 이번 주만 4.27 하락했고요. 거래소 이번 주만 3.32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좌도 이번 주만 평균 3, 4%가 빠졌으면 딱 평균값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우리의 주식 수익률은 절대치로 얼마 이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오늘 월화수목 4일 지났잖아요. 이번 주 4일 동안 거래소 3%, 코스닥 4%니까 이번 주 4일 동안 여러분들이 계좌가 플러스가 났거나 또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까지도 시장 대비 잘한 거다. 그냥 한 3.5, 4는 평균값. 근데 만약에 계좌가 5% 이상, 6%, 7%, 8% 또는 10% 빠진 분들도 있겠죠. 어떤 분들? 몰빵하신 분들. 몰빵해서 10% 하락 충분히 가능하죠. 코스닥에 많이 빠진 종목은. 근데 분산 투자를 했다면 절대 10%가 빠졌을 리는 없습니다. 지수보다 조금 더 빠지거나 조금 더 수익 나거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코스피 200 삼성전자 거의 6일째 음선 나오면서 7만원 해방 못하고 68,900원까지 밀렸고요. LG화학하고 삼성 SDI는 역배열로 들어가고 있네요. LG화학하고 삼성 SDI는 4% 빠졌고 거의 역배열이고요. 네이버도 3% 하락. 포스코 퓨처엠. 그래서 대형주에도 2, 3% 빠진 게 당연하다. 왜? 코스피 자체가 1.75가 빠졌으니까. 코스피 200에서 오른 종목 20개 되겠죠. 10개 중에 하나 올랐으니까. 둘, 넷, 여섯, 여덟, 열둘, 열네, 열여섯. 그죠? 15개 올랐습니다. 200개 중에.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 상승 종목에 큰 의미가 있을까요?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도 한눈에 보이네요. 뭐가 보이죠? 금융주가 좋아. 왜냐면 방어주잖아요. 금융주는 원래 방어주고 배당이 가까워지고 있고, 또 미국에서도 요즘 금융주가 좋았기 때문에 오늘도 하락하면서 금융주 정도가 잘 버텼고 나머지는 그냥 다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실제로 전체 등락 현황을 보면 거래소 117개, 코스닥 173개, 한 250개, 300개 남짓 올랐기 때문에 2,500 종목 정도에서 10개 중에 하나 오른 날 같고요.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서 삼성전자보다 거래 많이 된 건 없고요. 삼성전자가 7천억인데
가장 거래가 많이 됐다는 얘기는 되게 몸살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마 제가 FOMC도 중요하지만 추석도 되게 중요하게 어제부터 말씀을 드렸잖아요. 단기 트레이더들은 아마 지금 손 놓고 안 하는 분들도 꽤 있을 겁니다. 언제부터 다시 한다고요? 추석 이후부터 하겠죠. 근데 오히려 그럼 중장기 투자자는 오히려 지금 그러면 다들 추석 이후부터 하면 마음에 들었던 거 사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중장기 투자자인데 6일 거래 안 하는 게 뭐가 걱정이야, 그잖아요. 나는 6개월, 1년을 보고 싸게 사고 싶은 사람인데 오히려 지금 떨어지는 게 찬스일 수 있고, 단기 매매자들은 단기 매매로 치고 빠질 건데 맨날 음선 나오면 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전략이 명확하게 갈립니다. 아직 현금 여유가 있고 평소에 사고 싶은 게 있었던 사람은 지수 2,500대에 사도 나쁘지 않은 위치죠. 박스권이니까, 박스권 저점. 근데 단기 매매하는 사람들은 오늘 사서 오늘 벌든지 내일 1박 2일 코스 또는 2박 3일 코스로 스윙을 해야 되는데 음선 마감하니까 매매할 때마다 손해 나잖아요. 그럼 손 털고 그냥 나 추석 지나고 할래. 그럼 오히려 이렇게 빠지다가 추석 앞두고 다음 주 뭐 월화수 중에 팍 올라갈 수 있죠. 왜? 단기 매매자들 안 들어오면 어때? 어차피 중장기 투자자들은 추석 전에 쌀 때 사는 게 낫잖아요. 이런 논리의 흐름도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추석 연휴만 놓고 본다면. 근데 또 다른 변수들이 계속 나오니까 당연히 미국 증시가 가장 중요한 건데, 왜 제가 오늘 설명 많이 드리냐면 우리나라 증시가 오늘 제일 많이 빠졌어요. 그럼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일 많이 빠진 데에는 어떤 이유든 돼야 하거든. 우리나라 오늘 별 이슈 있었나? 아무것도 없었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FOMC의 불안감 때문에 미증시 따라서 많이 빠졌다라고 하기엔 타우가 0.2밖에 안 빠지고 나스닥이 한 1.6 빠졌잖아요. 그리고 오늘 아시아 증시 평균도 우리가 제일 많이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추석 얘기를 자주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삼성전자 다음으로 에코프로 이틀 연속 상승. 오늘 같은 날 브라보네요. 자, 비츠로테크 3일 연속 상승. 셀바스 헬스케어 상한가. 셀바스 헬스케어가 다시 이렇게 가네요. 전고점 코앞까지 와 있습니다. 다원시스 18%. 위메이드, 오늘 위메이드 장중에 22%까지 올랐었는데 시초가부터 오르고, 모비스 3연속 상한가. 그래서 이게 핵융합, 핵 관련해서 모비스, 오늘 오른 애들이 대부분 그런 애들이에요. 거래 터지고서 오른 애들이. 그리고 상승률 상위 보면 위메이드는 음선으로 좀 꽂혔지만 위메이드 플레이, 위메이드 맥스, 위메이드 플레이 상한가 같고, 엘바스 헬스케어가 전고점까지 온 게 좀 강한 상한가고요. 상승률 상위 퍼센트 보면 어제도 탑 30이 한 6%대였는데요. 오늘도 딱 7%대예요. 그래서 굉장히 취약한 상승률 상위 종목에서도 얘네가 왜 있어? AI 같은 애들 있는 거죠. 코난 테크놀로지도 있고 AI 같은 애들 있고, 또는 서남은 저쪽이었죠. 신성 델타테크 움직이는 초전도체 관련주들. 그래서 지난번 조정받을 때 이렇게 가벼운 테마들 막 움직였던 애들이, 야 지금 조정받으니까 또 한 번 움직이는 거야, 지금이 시기야, 이러면서 좀 자기들이 또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수가 더 중요한 날이었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은 내일 무슨 테마 매매할까 눈 씻고 찾아봐야 하긴 쉽지 않을 겁니다. 딱 아까 말씀드렸던 핵관련 테마들, 아니면 과거에 막 돌아가면서 움직였던 애들 다시 움직이는 그 정도니까 굳이 따라가다가 또 하루짜리에 음선에 맞을 확률이 있어서 단기 매매 따라가기도 그렇고, 그냥 지금 장은 딱 지수가 중요하고, 나는 중장기고 좀 우량한 종목 사고 싶던 게 있었다면 오히려 2600 가까울 때보다 2500 가까울 때가 지금 더 유리한 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엄마! 울바이. 노래 따라해? 자, 펀치 출만 시작!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화이팅! To survive the stock market, we need to learn our ways. I see you. 더워. 이렇게까지 해야 돼? 세금 신고 부탁드려요. 알겠습니다. 세무사는 거들 뿐. 세금 신고 완료. 마구! 마십! 성공했어! 죽을 뻔했네. 나 보험가입 돼 있지? 보험가입은 밸런스 에셋에서. Don't think! Just do! 지금 가입하라고! 유튜브 멤버십 가입했어? 아니요.
제발 가입해. 이러다 다 죽어.